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의 이정우라고 합니다. 저는 구강 아간면외과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스포츠 손상 그리고 주로 안면부 연조직 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스포츠 현장에서 안면부 외상, 주로 이제 이런 열상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치를 하고 환자들을 어떻게 이송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요. 준비한 내용은 안면 골절도 있는데요.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매우 다양한 스포츠 손상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종목에서 스포츠 외상이 발생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이 분홍색 친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외상을 입은 그런 장면들이고요. 최근에는 가장 이제 외상이 많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스하키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넘어가서 제가 이제 농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노보드를 타거나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좀 예전에 좋아했었는데요. 팔꿈치도 부러져 봤고 무릎도 부러져 봤고 그다음에 이제 갈비뼈도 부러져 봤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은 이제 스포츠라고 얘기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놀다가 다쳤다라고 하는데, 이런 외상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이제 의료진들도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당황스러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다들 싫어하지만 항상 얘기하는 그 통계 얘기고요. 그 이제 미국 얘기인데요. 이 스포츠 외상,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스포츠 외상이 발생하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치아에 500만 개 이상 치아에 이제 외상이 발생하고요. 1년 단위죠. 그리고 5억 달러 이상. 이 5억 달러라고 한 돈은 지금 환율로 600억이 넘죠. 이제 600억 정도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치과적인 외상이 전체 스포츠 외상, 치과적 외상의 13에서 한 40% 정도가 스포츠와 관계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간면 외상, 이런 얼굴뼈 그리고 연조직 외상이 2에서 20% 정도 이상이 이제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남자가 이제 여자의 2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인데 50% 정도죠. 약 50% 정도의 소아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스포츠에 의해서 치과적 외상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스포츠 외상은 다음과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제 연조직 외상, 그리고 안면골 골절, 턱관절 외상, 뭐 이제 그리고 치아 파절, 여러분 잘 아시는 인트루전, 그리고 익스트루전, 어벌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이제 치아가 발치되는 경우죠. 영상을 하나 보시면은 이게 되게 유명한 영상인데요. 이제 투수의 이제 공을 강타당한 거죠, 타자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 이제 안면부 열상, 안면부 골절, 치아 손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MVP가 유력했던 선수인데 외상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시즌 아웃 됐고요. 만약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스포츠 팀 닥터로 이런 경기에 있었다면은 이 증상들을 보고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되며 어떻게 이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흔하게 있는 외상 중에서요, 연조직 외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브레이전, 그다음에 컨투전, 라세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뼈의 형태, 돌출된 정도, 그리고 구강 내에 이제 치아 때문에 이마, 볼, 턱끝 부위에 그 소프트 티슈 인주리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흔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튀어나온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입술 역시 우리가 이제 치과 의사로서 알아야 되는 입술 역시 가장 흔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연조직 처치에 대해서는 다친 부분이죠. 뭐 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브레이전, 라세레이션, 컨투전 같은 경우 어떤 종류의 외상이든 상관없이 다음에 이제 큰 원칙을 지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안면부 다친 부위를 먼저 마취를 하는 거죠. 안 아파야 되니까 마취를 하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상처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처를 이제 깨끗하게 드레싱하고 거기를 이제 그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상처에서 어느 부위가 이제 괴사가 된다든지 심하게 오염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은 디브라이드먼트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출혈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지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은 운드 클로저를 하면 저희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운드 클로저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능하면 이제 운드 클로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약을 통해 가지고 페인 컨트롤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원칙들이고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이 어브레이전, 컨투전 그리고 라세레이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어브레이전을 일명 우리가 이제 피부가 까진다고 얘기하죠. 그 찰과상 그리고 피부 표면이 벗겨지는 거를 얘기하는 손상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표피층 이하는 손상을 받지 않는 상처를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진피까지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진피에 상처를 입는 경우에는 좀 심한 출혈을 동반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통증은 가장 심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출혈은 적고요. 그리고 초기 치료 방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창상 부위를 이제 청결하게 하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 어브레이전 같은 경우는 착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타투잉이라고 하는데요. 착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창상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완벽하게 닦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독제, 항생제 연고 같은 것들로 국소 도포하면은 이제 치료가 끝나게 되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바이크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갈비뼈만 부러진 게 아니라 이제 어깨부터 다리까지 어브레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스팔트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 응급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선생님이 저 구두 소리를 꺼내더라고요. 저희가 말하는 거 이상이죠. 창상을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셀라인으로 여러 번 부어가지고 창상을 이제 닦아내고요. 그 다음에 소독하기 전에 저 구두솔을 이용해가지고 피부를 벗겨내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타투잉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게 어브레이전의 대표적인 이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투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컨투전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게 이제 멍들고 이제 피와 출혈에 대해서 멍드는 걸 말하는데 스포츠에서는 이제 만두기라고 하죠. 만두기라는 것들이 가장 흔한 컨투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면부 타박상이 일어나거나 저 만두기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하거나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가 타박상이죠. 어떻게 찢어지거나 피부에 이제 상처는 없지만 안에서 이제 피하 출혈이 되는 것들. 그러면은 이제 초기에는 콜드팩 하는 거죠. 콜드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이스팩 통해 가지고 저희 붓기를 줄여주고 내부에서 이제 지혈을 시키고 그다음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고요. 만두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합니다. 저게 좀 보기가 싫잖아요. 아니면 저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되면은 스카 상태로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저게 정말 보기 싫으면은 성형수술 같은 거를 받아야 되지만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드레인을 시키고 압박을 하고 그리고 헤마토마를 제거하는 걸로 초기에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콘투전에 저희가 가장 심한 형태가 하악골에 이제 외상을 받았을 때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하악골 골절이 일어났을 때, 특히나 이제 만디블의 이제 심피시스, 정중부 골절이 일어났을 때 많이 일어나는 경우고요. 저렇게 헤마토마가 쉽게 차면은 뭐 감염이라든지 뭐 이제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지만 가장 흔하게 혀가 뒤로 밀려가면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막아서 숨을 못 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처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ND를 통해 가지고 출혈이 되는 것들 그리고 헤마토마를 제거해 주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라세레이션이라는 상처죠. 라세레이션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는 제시카 두베라는 이제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데요. 피겨 종목에서 이제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재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도자가 됐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상처가 나기 전 그리고 상처가 나서 얼마 안 된 사진이 이제 가운데 그리고 이제 재활한 사진이 오른쪽입니다. 근데 좀 피겨에서도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게 좀 의아한 얘기인데요. 좀 잔인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기 싫으시면 넘기셔도 되는데요. 저렇게 이제 스케이트 날에 베인 거죠. 스케이팅에서는 스케이트 날에 베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나 이제 하키라든지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는 얼굴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라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못과 같이 이제 길고 뾰족한 것에 깊게 찔린 거를 스테븐드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저 이제 피겨스케이트 선수와 같이 잘린 것들, 길게 절개가 된 것을 인사이드 이제 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 다 이제 치료 방법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상처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셀라인 이제 소독된 셀라인만 있으면은 그 경기장에서도 충분하게 소독을 하고 응급 119라든지 어떤 다른 이송 수단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창상을 깨끗하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셀라인 이리게이션이죠. 메시박에 이리게이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제 신부 조직에 이제 이리게이션 한 다음에 어떤 처치를 할지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그 이송 전까지 뭐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들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라세레이션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좀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 아이사키죠. 아이사키에서 같은 편 상대 선수 스케이트에 목에 이제 라세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보면 이제 피가 쫙 튀는 모습이 볼 수 있는데, 저 정도 피가 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에는 목에 있는 카로티드 아테리 혹은 이제 저귤라 베인 쪽에 그 상처를 입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홈팀에 팀닥터가 지혈을 바로 하고 수술을 받아서 살아남았습니다. 해박적으로 잘 알고 계시다면은 가능한 멸균 장갑을 끼고 손가락을 넣어서 그 부위를 막고 가면은 가장 좋겠죠. 누르는 거죠. 그냥 누르면 됩니다. 누르고 가는 거죠. 근데 해박적으로 모르더라도 정맥 같은 경우는 위에서 꽉 눌러진 거는 만으로도 이제 지혈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라세레이션 운드를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기 봉합, 그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바로 직접 해버리는 거죠. 아니면은 그 지연된 봉합을 하는데요. 그 둘 다 처음에는 깨끗하게 만드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바로 시행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리페어하는 거를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저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운드에 인펙션이라든지 어떤 그 더티 운드가 안 됐을 경우에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미심쩍으면은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그 동물한테 물렸다든지 어떤 그 큰 물건에 맞았다든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피가 많이 차는 경우도 피를 좀 빼줘야 되니까 바로 꼬매지 않는 것들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 없는 조직들을 좀 아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저 깨끗하게 씻어내고 보면은 혈류가 잘 유지되는 좋은 조직들이 아니고, 이제 좀 색깔이 좀 이상한다든지 파랗다든지 아니면은 운드가 뭔가가 이제 좀 더티하고 깨끗하지 않은 조직들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깨끗하게 디브라이트먼트 하는 것들이 오히려 스킨에 이제 스카를 남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힐링을 촉진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감염이 덜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희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은 얘기들이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 아는 이제 봉합의 기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봉합하는 방법들이죠. 봉합하는 방법들인데 다 읽기 귀찮으시고 다 이제 보기 귀찮으시다면은 원칙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원칙은요, 조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가. 그리고 그 조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거는 셀라인을 부어가지고 조직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내고요. 두 번째는 필요 없는 조직들을 디브라이드먼트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걸 운드 클린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원칙, 대원칙이죠. 모든 원칙이지만 이벌전이라고 합니다. 조직들이 외반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밑에를 더 깊게 뜨는 거죠. 이것들만 지켜주시면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봉합할 수 있고요.
스포츠 현장에서 만약에 바로 봉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실과 봉합 실과 뭐 이제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오히려 더 스포츠 현장에서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혈의 목적으로도 이제 지혈을 할 수가 그 봉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스테플러, 그 중간에 있는 사이언 아크릴라이트 같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일명 순간 접착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많이 쓰는 건데요. 저렇게 붙여놓고 쭉 잡아당기기만 봉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구들을 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좋은 경기장에 가면은 저런 기구들이 대부분 구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강 영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트라오럴 뮤코자, 그리고 텅, 그리고 입술, 그리고 이제 저희 영역이죠. 눈 주변, 그리고 볼에 대해서만 오늘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텐데요. 이제 가장 이제 흔하게 보이는 그 라세레이션 운드죠. 스루 앤 스루 라세레이션이라고 하는 입술이 이제 구멍이 뚫린 거죠. 참 이게 많이 옵니다. 응급실에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저런 경우는 주로 아이들이 뛰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입술에 부딪히고 이제 뚫리는 경우, 스포츠 현장에서는 머리에 받치는 경우에 이제 머리에 입술을 받치는 경우에 저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를 잠깐 더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이럴 경우에는 바깥에를 먼저 꾸며주게 됩니다. 바깥에를 먼저 꾸며주고요. 입술 안쪽에다가는 무조건 깨끗하게 운드 클렌징을 한 다음에 꾸미기 전에 드레인을 하나 넣어주시는 게 추후에 인펙션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혀에 발생하는 열성, 특히 이제 스포츠 그리고 아이들에서 발생하는 혀 열성에서는 일부 문헌들에서는 대부분 봉합을 통해서 더 잘 낫는다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봉합을 해주는 거를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cm가 넘는다? 그러면은 봉합을 한다. 바이섹팅 운드라고 하는 건 혀가 이렇게 두 개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나중에 흉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봉합을 한다. 라지 플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뚜껑이 열린 거죠. 뚜껑이 열렸을 경우에는 봉합을 한다. 그리고 U-쉐입 같은 경우는 역시 뚜껑이 열리는데 이제 위에서 이렇게 뚜껑이 열리거나 그 뒤로 이렇게 뚜껑이 열리거나 혀에 이럴 때도 봉합을 하고요. 혀 같은 경우는 근육이 아주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계속 블리딩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봉합을 해줘가지고 봉합을 함으로써 이제 지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은 당연하지만 떨어져 나가거나 아예 그냥 떨어진 경우는 봉합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30% 이상 혀가 떨어지면은 그냥 조직을 버리고 봉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왼쪽 같은 경우는 봉합을 안 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U-쉐입으로 이제 떨어진 거고요. 세 번째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이섹팅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도 좀 저걸 꾸밀까 말까 고민할 거면은 사실은 하는 게 좋죠. 고민할 거면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cm 미만이면은 봉합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의 치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역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버밀리언 보도를 맞춰준다. 그 빨간 거죠. 입술에 있는 빨간 홍순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먼저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눈 주변에 특히나 이제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비슷한데요. 눈이 이제 아래쪽이 많이 찢어지게 됩니다. 주로 이제 다른 선수에게 머리로 받치거나 이럴 때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뼈가 부러지지 않고 이제 눈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저희 라크리말 덕트라고 하는 곳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기는 바로 봉합을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치료가 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뭐 치료하시면 되는데 치료를 하시려면 라크리말 덕트에다가 저희가 이제 컷다운 튜브 같은 걸로 이제 덕트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저기는 되도록이면은 안 꼬매고 바로 이송한다. 지혈이라든지 클렌징만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기를 이제 리페어를 안 하고 바로 꼬매면은 그 눈물이 이제 눈 안에 고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염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기가 찢어진 경우에는 바로 이송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라크리말 덕트가 찢어진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 라크리말 덕트를 통해 가지고 눈 위에 있는 라크리말 글랜드에서 나오는 그 눈물이 라크리말
덕트를 통해서 라크리멜 색으로 이제 가고, 그게 이제 사이너스라든지 콧구멍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눈물이. 그리고 이제 볼에 상처가 입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이제 아이키사키 선수죠. 또 이제 스케이트 배인 건데, 볼에는 두 가지 구조를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파로티드 글랜드에서 나오는 침샘에서 나오는 관들, 스텐센 덕트라고 하는 것들 구조량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페이셜 러브죠. 여기도 대원칙은 깨끗하게 처치를 한 다음에 이송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많이 알려진 그림들인데요. 그 파로티드 글랜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희 만디블 뒤쪽에서 이제 파로티드 글랜드가 뒤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관이 스텐센 덕트가 나와 가지고 한 바퀴 돌아 가지고 입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 치계에 이제 상처를 받았을 때요. 저거 역시 그냥 꼬매게 되면은 침이 이제 볼에 고이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감염도 되고 환자들은 계속 불편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관을 찾아가지고 리페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눈으로는 잘 안 보여가지고 현미경으로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송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이송 전에는 역시나 계속 강조드렸던 깨끗하게 닦아 주시는 것들이 이송 전까지 되게 훌륭한 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셜 러브가 지나가는 곳이죠. 옛날에 뭐 이제 학부 때 배우셨겠지만, 페이셜 러브의 브랜치들이 5개가 지나가고, 주로 지나가는 부분들이요. 제일 쉽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마우스 코너랑 이제 여기 알라 끝에 요거를 나누는 선에 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 트라고스랑 이렇게 쭉 나눈 선들이 저희 페이셜 러브의 메인으로 들어가는 이제 버칼 브랜치들이 지나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뭔가 운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버칼 브랜치만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들어가는 거, 이마로 들어가는 브랜치들이 저쪽에서 이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피가 아주 많이 난다면 봉합해 주는 게 좋겠지만, 겉에만 봉합하는 거죠. 이제 그건 레이어 투 레이어 봉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겉에만 봉합하시던지 아니면 깨끗하게 그 운드를 이제 처치만 하시고 보내주시는 게 아주 이제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최병준 교수님께서 나머지 이제 골절 부분, 이제 뼈에 대한 외상 부분, 그리고 치아에 대한 외상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선생님들께서, 다른 이제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강의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